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항상 고맙습니다. 여선비. 여선비 몰라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여선비. 여기잖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별다줄. 어? 별다줄. 별다줄이 뭐야? 별걸 다줄이네. 그래. 네, 밀레니얼 세대잖아. M세대. 나까지 껴주던데 밀레니얼 세대. 아무튼 해서 아니 내가 요거를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줄여서 이걸 쓸까 말까 했는데 몇몇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 책 리뷰 쓰시면서 여선비라고 써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좀 마케팅에 도움이 그러나 뭐 해서 예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책 하나 사주기. 혹시 이 그 큰 대형 제약사에서 와이스트리트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영상 내려라. 니네가 감히 우리 회사를 얘기를 해? 영상 내려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전화 오면 토미가 받으세요. 이게 지난 8월 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나왔는데 얘기가 뭐냐면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관계자들을 만나서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랑 참 친해요.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가까이 지내자 하면서 계속 소송을 걸어. 너네 우리 거 뭐 훔쳐갔지? 니네 거 사실 아니라며? 너네 또 허위사실 유포했지해서 야 소송 몇 가지 걸려있냐? 하여튼 셀 수 없이 수년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역한 사위예요. 막역한 사위예요. 자,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의도 증권사들 중에서 메디톡스 관련된 리서치 보고서를 쓰는 증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SK증권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대웅제약 매수 보고서는 많이 쓰는데 메디톡스 매수 보고서는 거의 SK증권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웅제약이 유일하게 한 곳 쓰는 SK증권에게 너네 왜 이렇게 메디톡스 좋게 쓰는데? 라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렇게 보면은 윗분들 대화에 밀렸다 뭐 이런 지적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웅제약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경영진을 면담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 만나지는 않았다. 근데 항의는 했다. 근데 만나지는 않았다까지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하는 거고 제가 출입을 하는 업체는 아니니까요. 자, 대웅제약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근데 이것도 전혀 사실무근은 전혀는 아니고, 그러니까 리포트 오류와 관련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나 경영진 간의 만남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항의한 거는 아니고 공문으로 항의했다. 이렇게 대웅제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금융감독원이 뭐 조사에 착수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들을 불렀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라는 기사들도 그 사이에 여러 차례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SBS 보도인데 SBS 보도를 보면은 이 SBS는 그때 이 제약사가 증권사에 보냈다는 공문 있죠. 그거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걸 다 하지는 않았지만 뭐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자기네 경쟁사, 즉 어디겠습니까? 메디톡스죠. SK증권하고 메디톡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이 증권사에 전했다는 겁니다. 이 증권사에 야 너네 애널리스트 메디톡스한테 뭐 받은 거 아니야?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감사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좀 많이 앞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랑 이 증권사 사이에 유착관계 뭐 증거를 갖고 있나? 감사해달랬잖아. 그냥
아니 왜 메디톡스 매수 보고서를 쓰십니까?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건 너무 나갔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언론사에서 어느 회사 좀 좋은 기사를 써줬다. 그럼 거기도 유착관계 있는 건 아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다 이럴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매수 리포트 가지고 그 기업들, 그 증권사들 다 감사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합리적인 증거, 그쵸? 근거 같은 거를 가지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대웅제약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좀 그렇죠? 어때요? 합리적으로 볼 때. 그냥 매수 리포트 나갔다고 해서 대한민국 증권사 중에 한 증권사만, SK증권만 유일하게 메디톡스 매수 리포트를 썼으니 그 애널리스트는 메디톡스랑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아니죠. 저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웅제약은 알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시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내용 증명 보냈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소송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법적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대웅제약이 있으시면 예,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좀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자,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압박용이다. 그냥 쓰지 마라. 경쟁사 좋은 일 나는 꼴도 보기 싫다. 거의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스스로 좀 먹칠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커지고 기사화가 되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애널리스트가 본인의 합리적인 뭐 기업 분석 내용이 아니라 이 회사한테 뒷돈 받고 매수 보고서 써줬다. 그럼 수사해야지.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뭘로 처벌할 건데? 두 회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 보고서 썼다고 해서 이걸 뭘 처벌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웅제약이 SK증권 리서치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할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내지 말아라 라고 압박을 한 거니까 그러면 그건 과연은 자본시장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법을 보면요. 자본시장법 제35조를 보면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뭐 제공을 요구하거나 뭐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주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제약사잖아. 다른 그냥 일반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있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SK증권의 대주주나 SK증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애널리스트한테 나 대웅제약이랑 친하니까 메디톡스 보고서 쓰지 마 했다 그러면 그 대주주는 처벌받을 수 있죠. 회사가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의 기업이 우리 회사 리서치 센터에 배나라 감나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처벌하기 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심각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아니면 뭐 다른 민사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거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런 예를 들어서 상장사와 증권사 리서치 센터 간의 마찰을 혹시 처음 들어봤네? 예전에 많았어요. 저도 되게 와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상장사가 애널리스트한테 압박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자, 기사 제목 좋죠. 네가 뭔데? 애널리스트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 회사 네가 매도 보고서를 썼어?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5년 얘기예요. 2015년 얘기인데 현대백화점 임원이 그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던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막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재밌었다고 표현하라면 좀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애널리스트가 열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 현대백화점 임원이 나한테 전화해서 막말하더라.
리포트 내리라고 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 증권사가 이제 매각이 되고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텐데 옛날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기사에서 실명이 나왔었어요. 당시 기사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현대백화점 A 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현대백화점 면세점 선정 채점을 하고 누가 유력하다고 말하느냐. 이게 당시에 면세점 그 특허권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찰을 따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정부한테 심사를 받아갖고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면세점 사업권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통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막 중국인 광고 엄청 많이 올 때 되게 예민한 거를 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막말도 했던 거고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줬다. 만약에 2일 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기사화했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신문 기사를 연락해서 다 빼라. 기사 다 빼라. 네가 연락해라. 그리고 사과문을 게재해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협박했다라고 자기가 페이스북에 애널리스트가 열받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큰 떡밥이죠. 기자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의 갑질 막 이러면서 그때 이 기자들이 이 기사 엄청나게 많이 받아 썼습니다. 저도 아마 이때 썼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사실 현대백화점만 이랬느냐? 비슷한 케이스들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요거는 2015년 7월 기사네요. 국내 증권사만 그랬겠습니까? 외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노무라 증권 있죠. 노무라. 일본계 증권사인데 여기 어디에 뭐 매각됐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뭐 영업 손실 그때 2015년이었네요.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고객 비중이 비교적 높다 뭐 이런 뭐 근거라든지 지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아마 어디냐 기자 수첩으로 올라온 기사 같은데 이거를 인용한 기사를 쓴 기자한테 노무라 증권 측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리포트 가지고 인용 기사 쓰셨잖아요. 그 기사 좀 수정해 주십시오. 노무라 측에서 우리가 보고서 잘못 냈다. 기사 수정해 달라. 그래서 이 기자가 그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한테 받은 통화 내용을 기사화를 다 했습니다. 내년 영업 손실이 얼마가 아닌 얼마를 전망했는데 잘못 표기했다. 그리고 공격적인 그리스 관련 대형 선박 수주량에서 그리스 관련은 삭제해달라 라고 했다. 예. 현대중공업에서 노무라 보고서 내용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라고 이렇게 꼬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얘기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에 2016년 4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투어 다 아시죠? 여행사. 예. 하나투어. 상장되어 있는 여행사 중에서 하나투어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하나투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역시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그때 하나투어에서 기업 탐방 오지 말라고. 이제 당신 우리 회사에 부정적인 내용 썼으니까 이제 IR 안 할 거고 회사 탐방도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뭐 격한 언쟁이 오갔을 수도 있고 한데 저도 뭐 텍스트로 봤으니까 그때 증권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어. 앞에서 현대백화점 사례라든지 몇몇 사례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다 똘똘 뭉쳐갖고 이거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하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기업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그러면서 증권사 센터장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알죠? 이쯤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되면은 매도 리포트는 진짜 못 쓰겠구나 생각이 들죠. 네. 헤일리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야. 그러면 어떤 기업에 저 주식 파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리포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커버하는 기업이 한 30개 정도가 돼.
그럼 그 회사들 뭐 이슈도 많고 기사도 계속 봐야 되고 산업 흘러가는 거 해외 데이터 다 보고 리포트 쓰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연락 오는 거 응대하고 세미나 다니고 밤에 또 엑셀 정리해야 되고 자료 만들고 리포트 발간하고 언론사 인터뷰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부르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좋은 기업만 소개를 해서 우리 증권사에 주문이 들어오도록 즉 브로커리지 수익을 올리도록 사실 그 미천을 제공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인데 그 리포트만 쓰면 되지 왜 내가 미쳤다고 안 좋은 리포트 써갖고 이런 욕도 먹고 있고 우리 센터장님 어디 누구한테 불려가고 있고 항의받고 나는 기업 탐방도 못 가고 출입금지 당하고 또 그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항의 전화 받고 너 매도 리포트 공매도랑 같은 결탁 세력 아니냐고 욕먹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더욱이 매도 리포트를 쓸 수가 없다. 괜히 피곤해진다. 돈도 안 된다. 그러니 더더욱 안 쓴다. 이런 거고. 근데 항상 금감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왜 매도 리포트가 없냐? 매도 리포트 열심히 써라. 왜 매도 리포트를 이렇게 안 쓰는 거냐 해서 때가 되면은 금감원에서 한 번씩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사실은 금감원에서도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금감원에서 담당 국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또 이제 금감원장 바뀌면 한 번씩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예요. 다 알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금투협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해외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비율, 매도 비중 있죠. 한 10몇 %씩은 되죠. 10몇 %씩. 그래도 10건 중에 한두 건은 매도 보고서라는 거예요. 해외 증권사들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어떻다? 0. 매도 보고서가 없다는 거예요. 0. 거의 그렇지 않죠. 비중 제일 높은 애가 0.6%네. 0.6%. 0.7 나왔다, 0.7. 0.7%가 제일 높네. 이렇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쓰질 않는다. 근데 왜 안 쓴다? 돈이 안 되니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욕만 먹고 공매도 결탁 세력이라는 그런 욕 개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안 쓴다. 굳이 피곤하게 살 필요 없다. 근데 해외 증권사들은 뭐다? 매도 리포트를 쓰면 그게 돈이 된다. 뭐냐? 해외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40%? 공매도 비중이 그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썼을 때 그 매도 리포트를 보고 실제로 매도를 하고 당신네 리포트 보고 내가 매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당신네 증권사에 주문을 주겠소 하고 하면서 증권사가 그 거래 수수료, 매매 수수료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매도 방향으로는 거의 거래 수수료가 없고 특히나 해당 주식을 이미 많이 담고 있는 큰손 자산운용사나 만약에 그게 연기금이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가 나왔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예, 항의하는 그런 전화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내가 다시 너네랑 거래하나 봐라. 저기 계좌 끊기 운동하자. 계좌 해지 운동하자. 그것도 큰 자산운용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기업 그룹에서 야 너네가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썼어? 이제부터 삼성그룹 저 A 증권사랑은 거래 금지. 저기서 이제 채권도 발행하지도 말고 증자 같은 거 할 때 저 증권사 이용하지도 말고 우리 뭐라 해야 되나 퇴직연금 같은 거 다 해지해버려. 다른 데로 다 이관시켜버려. 그러면 그 증권사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형 고객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저희가 매도 리포트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싹싹 비는 거예요. 싹싹. 그런 일을 만들겠습니까? 예, 나 같아도 그래요. 내가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야. 그러면 야 길동아 너 피곤하게 살지 마. 피곤한 일 만들지 마. 이거 매도 리포트 왜 쓰냐.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씁쓸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 리서치 보고서를 유료화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걸로 수수료만 받으려고 매매 거래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유료화를 해라. 이렇게 책처럼 유료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거의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서비스업은 서비스인 줄 알아요. 그냥 당연히 공짜인 줄 알아. 그냥 누구나 다 돌려보고 심지어 몇 발 더 나아간 사람들도 있어.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 공짜야? 공짜로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
가져와야지. 그거 가지고 내가 장사해야지. 내가 모아놨는데 이거 보려면 한 달에 13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FN 가이드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는 정식 계약을 맺고 증권사에 그 금액을 줍니다. 리포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이용료를 줘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Y스트릿 유튜브나 YG클럽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버리는 거야. 한 100개, 200개씩 올려 매일매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야. 아, 하고 싶다 그런 일. 얼마나 좋아. 원가가 안 들잖아. 아,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아니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를 안 삼겠는데 거기서 돈까지 받으면서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몇 년 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빛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증권 분석 사이트 에쿼티라는 사이트였었는데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월 13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거예요. 무료로 가져다가 13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 NH하고 한국투자증권 대형사 몇 군데에서만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불법이다. 저작권은 증권사에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글쎄 근데 이 다른 사이트에서 이거를 앞으로 안 쓸까 모르겠네.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골 때립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원이 판결을 하기를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2019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작성된 리서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하거나 3자가 열람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올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올린 거 말고. 근데 2020년 11월 6일 이후 작성되는 리서치 보고서에 대해서도 무단 게재를 금지해달라라는 증권사의 주장은 1심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과거에 올린 건 내려라. 그리고 앞으로도 올리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올린 건 게재하면 안 돼. 근데 앞으로는 거기는 글쎄 이런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심 결과 그대로 2심, 2심 결과 그대로 이제 같은 판단이라고 했죠. 2심 또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뭐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뭐 논리적인 게 틀린 게 있었다 없었다 그 정도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대로 확정이 된 건데 일단 이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 장래 리서치 보고서는 게재를 해도 된다는 여지를 법원이 남겨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도 열심히 무단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공짜로 긁어다가 한 달에 13만 원씩 받읍시다. YG클럽에 올려서. 진짜 이 안에 있는 저도 뭐 양심이 그리 많이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만 그것만 딱 파내면은 우리도 장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요건 이해가 안 가요. 혹시나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에 뭐가 있다면 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앞으로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회사 측에서는 또 계속해서 무단으로 또 게재를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사이트예요? 여기 갑자기 뭐가 떴지? YG클럽? 이건 뭐야 이것도? 어떤 애들 또 이거 장사하는 거구만 이거. 장사하는 유튜브. 보면은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한대. 이거 더 늘어났던데. 이거 더 늘어났던데 월 4회 하던데 4회 이제. 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애널리스트 불러다가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막 제야의 고수들도 막 불러오고 말이야. 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오프라인 멤버스데이 9월 저희 16일에 여의도에서 또 멤버스데이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하고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님하고 사실 투자는 거의 한 7, 80%가 심리, 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탈 관리, 심리 관리.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오프라인으로 마련을 했고요. 한 수백 명 볼 수 있는, 수백 명이 오실 수 있는 큰 강당 사이즈를 빌려놨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다 여기서 말해도 들릴 같은 분들만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커뮤니티도 있고 뭐 YG봇 저희 그 챗봇 있지 않습니까? 그 붙여서 검색하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스터디 그룹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막 사무실도 빌려드리잖아요. 막 우리 조용히 해. 공부하시니까 우리 조용히 해. 막 자, 해서 예. 야, 이런 거 가격은 나가지 말자고. 이런 거 비싸. 뭘 15만 원. 야, 우리 애 지금 한 달 수학 학원이 한 달에 20만 원이요. 20만 원. 이 15만 원 이것도 비싸. 이런 거 광고하지 마. 장사하는 유튜버 이런 놈들. 이거는 갑자기 이걸 우리가 붙여놨구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내년 1월 1일에 탄신 100주년이 되는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99세 찰리 먼거. 생신이 1월 1일이더라고. 1924년생.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났을 때보다 오늘 하루 더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라. 그러면 누구나 조금씩 전진하나 보면은 오래 살기만 하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는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이 읽어라. 많이 공부하고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별책 부록에 이번 주 토요일날 올라간다. 9월 9일에 올라가는 콘텐츠가 찰리 먼거 바이블 책 가지고 제가 그 책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도 올라갑니다. 뭐 앞에 근데 애널리스트 리서치 이거 뭐 소송전 메디톡스 대응 이거 소송 얘기하다가 야, 뭐 하여튼 옆으로 막 새네. 해서 예, 하루하루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서비스업이 다 서비스는 아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상도의도 있는 거고 좋은 그 가치 있는 콘텐츠를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지불하는 것도 자본시장을 살아가고 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해서 오늘도 야식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보다는 여선비 구매. 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 아니야. 이게 비운의 책이라서 그래. 시기를 잘못 만나서 이거 홍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여기에 그 리서치 센터 그 비화도 상당수 있습니다. 딱 펼치니까 있네. 여기 어디니? 위기의 리서치 센터. 이런 것도 있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증권사에 연예인 밴이 있는 이유 이런 거. 증권사에 연예인 밴 있는 거 알아요? 연예인들 타는 밴 있잖아. 스타크래프트 밴 이런 거. 큰 차. 그런 게 증권사에 왜 있겠어요? 사서 읽어보면 알겠네. 사서 읽어보면 알죠. 자, 여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방식과 그걸 왜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있고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 책이 왜 안 팔리지? 자,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여선비까지 고맙습니다. 뿅!